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편의점 사장이었는데 지금은 남의 편의점 알바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야간 들어가시는 거죠? 남의 편의점에서 시급 1만 원 받고 알바를 합니다. 30년 다닌 대기업에서 차장으로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3 사장님한테 고개 숙이고 야간 근무 부탁합니다. 더 참담한 건 따로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제 편의점 운영하면서 손에 쥔 돈보다 지금 알바비로 버는 게 더 많습니다. 2억 2천만 원 쏟아부었는데 말입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아들이 무릎 꿇고 울먹였습니다. 편의점은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본사가 다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불패 신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지금 냉장고 앞에 서 있습니까? 왜 제 가게가 아닌 남의 가게에서 말입니까? 2023년 2월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희망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차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회사 사정이. 인사팀 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을 한 우물만 팠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 생산관리였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일했는데 55에 짐을 싸야 했습니다. 퇴직금은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쉬면서 지내요. 애들도 다 컸잖아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뭐라도 해야 해. 아직 60도 안 됐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동기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습니다. 식당을 차린 친구도 있었습니다. 카페를 연 선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힘들다고 했습니다. 야, 창업은 절대 하지 마. 지옥이야. 그런데 한 친구가 다르게 말했습니다. 편의점은 괜찮더라. 본사가 다 관리해 주니까. 편의점이었습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집 근처에도 편의점이 참 많았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도 보이고 저녁 퇴근길에도 보이고 밤에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렇게 많은데 다 망하겠어?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편의점 창업 후기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성공했다는 글도 많았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순수익 남긴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생산 관리했는데 편의점 하나 못 굴리겠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생산 관리가 뭡니까? 재고 관리하고 물류 돌리는 일 아닙니까? 편의점도 비슷할 거라고 봤습니다.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GS 같은 대기업 브랜드잖아. 안전해. 본사에서 다 도와준대.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간절했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한 번만 믿어줘. 내가 30년 동안 일한 경력이 어디 가겠어? 결국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본사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젊은 담당자가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차장님 같은 분이 오시면 저희가 환영이죠. 관리 능력 있으신 분들이 제일 잘하세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초기 비용은 1억 5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권리금, 인테리어, 첫 물품 비용 다 포함입니다. 월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이 상권이면 평균 7천만 원은 나옵니다. 순이익은 한 500에서 600 정도 보시면 되고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이면 1년에 6천만 원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았습니다. 사장님,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이 자리 다른 분들도 보고 계세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누가 먼저 가져갈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날 계약금 1,000만 원을 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 사업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아들도 집에 왔습니다. 아빠, 편의점 한다고요? 그래. 아빠가 이제 사장이다.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요즘 편의점 많이 망한다던데요. 야, 내가 뭘 알아? 아빠가 30년 넘게 회사 다닌 경력이 어디 가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정말 자신만만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2023년 4월이었습니다. 드디어 오픈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로 향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간판이 보였습니다. GS25라는 큰 글자 아래 작은 글씨로 점주 이름이 있었습니다. 내 가게다.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55평생 처음으로 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본사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사장님, 첫 일주일이 중요합니다. 동네 분들한테 인사 많이 하시고요. 일단 제가 2주일 동안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물건 진열하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계산대 사용법도 익혔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재밌었습니다. 뭔가 새로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손님이었습니다. 동네 아저씨였습니다. 담배 한 갑을 사 가셨습니다. 첫 매출 4,500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작이다. 오픈 행사를 했습니다. 하나 더 하나 행사였습니다. 물건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겁니다. 본사에서 지원해 주는 거였습니다. 손님들이 제법 왔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직원들한테 무뚝뚝했는데 장사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주 매출이 나왔습니다. 1,200만 원이었습니다. 일주일의 말입니다. 한 달이면 5천만 원은 넘길 것 같았습니다. 여보, 생각보다 괜찮은데? 손님이 꽤 오네? 아내도 기뻐했습니다. 가끔 가게에 와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파견 직원이 떠났습니다. 사장님,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힘드신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그때부터 혼자였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도 없었습니다. 손님이 계속 왔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삼각김밥이랑 컵라면이요. 네, 4,800원입니다. 계산하고 포장하고 인사하고 계속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매출은 나오는데 손에 남는 게 없었습니다. 첫 달 매출은 6,500만 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본사에서 7천만 원은 나온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아, 첫 달이니까 적게 나온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건을 떼오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본사에서 물건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매출의 70%가 물건 값이었습니다. 6,500만 원 매출에 4,500만 원이 원가였습니다. 남은 건 2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임대료 300만 원, 전기세 50만 원, 인건비 100만 원을 빼면 1,5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도 1,500은 남네. 그런데 다음 달 통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사 로열티가 빠져나갔습니다. 매출의 3%였습니다. 6,500만 원에 3%면 195만 원이었습니다. 카드 수수료도 있었습니다. 폐기 비용도 있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물건들을 버리는 비용이었습니다.
다 계산하고 나니 손에 남은 건 12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16시간씩 일해서 1200만 원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는데? 그런데 본사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초반이라 그래요. 단골 붙으면 매출 더 오릅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아직 2달밖에 안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왔습니다.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가게를 열었습니다. 셋째 달이 지났습니다. 매출은 7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손에 남은 건 1,800만 원이었습니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봐, 오르고 있잖아.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이상한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한 게 말입니다. 2023년 7월이었습니다. 장사를 시작한 지 석 달째였습니다. 매출이 7,5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단골들이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커피 사가는 직장인도 있었고 저녁에 도시락 사가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활기차시네요. 하하하, 그래야죠. 밝게 웃었습니다.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이 나면 손님이 더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가끔 와서 청소를 도와줬습니다. 여보, 이제 좀 자리 잡히는 것 같지? 그러게. 이 정도면 괜찮아? 하지만 손에 쥐는 돈은 여전히 1,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 문 열고 나왔는데 길 건너편이 보였습니다.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뭔가 짓고 있었습니다. 저기 뭐 들어오는 거예요? 옆 가게 사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아, 편의점 들어온대요. CU인가 그거?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편의점이요? 여기서 100m도 안 되는데요? 그러게요. 요즘 편의점들이 미쳤어요. 어디든지 들어와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00m 떨어졌으면 손님이 나눠질 수도 있지. 우리 가게가 먼저니까 단골들은 안 떠날 거야. 한 달 뒤였습니다. 길 건너편에 CU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하나 더 하나는 기본이었고 경품 추첨까지 했습니다. 그날부터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아침에 커피 사가던 직장인들이 안 왔습니다. 저녁에 도시락 사가던 학생들도 줄었습니다. 길 건너편이 더 가까운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건 일시적이야. 오픈 행사니까 사람들이 구경 가는 거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손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5,8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1,700만 원이나 줄어든 겁니다. 손에 남는 돈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료도 못 내겠는데?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담당자님, 길 건너에 CU가 들어와서 매출이 너무 떨어졌어요. 뭔가 대책이 없을까요? 사장님,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경쟁사 출점은 저희가 막을 수 없거든요. 대신 행사를 더 하시면. 행사요? 지금도 매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아르바이트생 뽑아서 전단지라도 돌리시는 건 어떠세요? 아르바이트생을 뽑으면 인건비가 또 나갑니다. 지금도 빠듯한데 말입니다. 아니야, 조금만 참으면 돼. 다시 오를 거야. 그런데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2023년 9월이었습니다. 가게 열고 5개월째였습니다. 가게 옆 건물 1층에 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설마 했는데 역시 나였습니다. 세븐일레븐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100m 안에 편의점이 3개가 되는 겁니다. 제 가게 길 건너 CU 옆 건물 세븐일레븐.
사장님, 여기 편의점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단골 손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미치겠네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세븐일레븐이 오픈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제 가게 매출은 45만 원이었습니다. 평소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이건 망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겨우 5개월 했는데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진짜 지옥이 시작된 게 말입니다. 2023년 10월이었습니다. 장사를 시작한 지 6개월째였습니다. 매출이 4,5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손에 남는 돈은 600만 원이었습니다. 임대료 300만 원, 전기세 50만 원을 빼면 25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을 꼬박 일해서 250만 원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건이 안 팔렸습니다. 편의점이 3개나 되니까 손님들이 분산됐습니다. 물건 유통기한이 자꾸 지났습니다. 도시락, 삼각김밥, 샌드위치. 이런 것들은 하루만 지나면 버려야 했습니다. 매일 쓰레기 봉투에 멀쩡한 음식을 넣었습니다. 이게 다 내 돈인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버리는 게 한 달에 100만 원어치는 됐습니다.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담당자님, 물건 발주량을 좀 줄일 수 없을까요? 너무 많이 버리게 되네요. 사장님, 본사 정책상 최소 발주량이 있어요. 그것보다 적게는 못 받으세요. 그럼 저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버리면서요? 상권이 안 좋으시면 행사를 더 하시는 수밖에 없죠. 행사를 더 하면 손해가 더 큽니다. 원가에 파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딜레마였습니다. 행사를 안 하면 물건이 안 팔려서 버리고 행사를 하면 미치고 팝니다. 그때부터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3시,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다음 달 임대료 300, 전기세 50, 본사 로열티 150. 도저히 안 되는데? 아내가 눈치챘습니다. 여보, 얼굴이 왜 그래요? 많이 힘들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2023년 11월이었습니다. 갑자기 배달 앱들이 편의점 음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쿠팡, 배달의 민족, 요기요 모두였습니다. 편의점 음식을 배달로 시켜 먹는다고?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배달 되나요? 아니요, 저희는 안 돼요. 아, 그럼 쿠팡에서 시켜야겠네요. 그렇게 말하고 가게를 나가는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편의점은 직접 와서 사가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집에서 앱으로 시킨다니 말입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쿠팡 같은 곳에서 15분 만에 배달해 준다는 겁니다. 비가 오거나 추운 날엔 사람들이 나오기 싫어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앱으로 시켰습니다. 편의점의 가장 큰 장점이 가깝다는 거였는데 그것마저 무너진 겁니다. 매출이 4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장님, 요즘 장사 안 되시죠? 옆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네, 많이 힘드네요. 저도요. 이거 완전 레드오션이에요. 편의점이 너무 많아요. 레드오션.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편의점 폐업 소식들이 넘쳐났습니다. 한 달에 100개씩 문 닫는다. 본사가 위약금 면제하며 폐업 권유. 고수들은 이미 떠났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내가 잘못 들어온 건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2억 5천만 원을 쏟아부었는데 말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겨울 되면 손님 늘어날 거야. 하지만 겨울이 와도 손님은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2024년 1월이었습니다. 장사를 시작한 지 9개월째였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없었습니다. 매출이 3,800만 원이었습니다. 반토막이 난 겁니다. 손에 남는 건 없었습니다. 아니, 마이너스였습니다. 임대료 300, 전기세 60, 본사 로열티 114, 폐기 비용 60, 카드 수수료 80. 다 빼고 나니 손에 남는 게 없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적자예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얼마나요? 200만 원 정도. 아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우리 적금 깨야겠네요.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적금을 깼습니다. 2천만 원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다음 달엔 나아지겠지? 하지만 다음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4년 2월이었습니다. 매출 3,600만 원, 적자 250만 원, 3월에는 3,400만 원, 적자 300만 원, 적금은 금방 바닥났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해요? 대출 좀 받아야 할 것 같아. 대출을요? 다른 방법이 없어. 은행에 갔습니다. 가게를 담보로 7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자는 연 6%였습니다. 한 달에 35만 원씩 나가는 겁니다. 2023년 4월부터 2024년 9월까지 1년 6개월이면 적자를 메울 수 있겠지.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2024년 4월이었습니다.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네. 솔직히 버티기 힘듭니다. 사장님, 저희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폐업하시는 거 어떠세요? 네. 폐업이요? 네. 지금 계약 기간이 3년 남았지만 저희가 위약금 전액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본사가 위약금을 안 받겠다고? 그럼 뭔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담당자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편의점 업계가 어떤 상황입니까?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한 달에 100개 넘게 문 닫고 있어요. 경쟁이 너무 심해졌고요. 온라인 배달도 너무 빨라져서. 그럼 본사는 왜 계속 가게를 늘린 겁니까? 그건 죄송합니다. 담당자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리가 멍했습니다. 본사도 포기했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정말 끝이라는 걸 말입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진짜요? 그럼 지금까지 쓴 돈은요? 다 날린 거지. 2억 5천만 원 투자금, 7천만 원 대출, 1년 반 동안 적자 메운 돈 4천만 원, 총 2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건 1천만 원이었습니다. 1년 반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해서 2억 6천만 원을 날린 겁니다. 아버지,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회사 끝나고 온 겁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 판단했어.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요.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돈 보탤게요. 그만하시고 좀 쉬세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24년 5월이었습니다.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폐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절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남은 물건들을 본사에 반품했습니다. 일부만 받아줬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처리해야 했습니다. 반값에 팝니다. 팻말을 붙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장님, 장사 그만두세요? 네. 건강이 안 좋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창피해서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물건을 팔았습니다. 700만 원어치를 200만 원에 넘겼습니다. 가게 인테리어도 뜯어냈습니다. 간판도 내렸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간판이 땅에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끝이구나. 허탈했습니다. 권리금은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누가 받겠습니까? 매출이 3천만 원대인 가게를 말입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밥이라도 먹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30년 회사 생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퇴직금 2억 5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 했습니다. 편의점이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착각이었습니다. 편의점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100m마다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터였습니다. 온라인 배달이 너무 빨라졌습니다. 사람들이 편의점에 올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본사도 포기할 만큼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몰랐지?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폐업 소식을 봤을 때도 나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 경력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경력은 소용없었습니다. 생산관리와 편의점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시장을 보지 않은 겁니다. 편의점이 많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들 하잖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들 한다는 건 위험 신호였습니다. 고수들은 이미 떠났다. 그 기사가 생각났습니다. 여러 개 편의점 운영하던 사람들이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이 시장이 끝났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초보들은 몰랐습니다. 아니, 본사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본사는 계속 가게를 늘렸습니다. 저 같은 퇴직자들한테 팔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호구였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제가 결정한 일입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할 거예요? 돈도 없는데. 일 찾아봐야지. 뭐라도 해야지. 65이었습니다. 누가 고용하겠습니까?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2024년 6월부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대기업 30년 경력이 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전화로 정중하게 거절당했습니다. 경비 일자리도 알아봤습니다. 그것도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60대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리가 없어서요. 한 달 동안 30곳 넘게 지원했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돈은 계속 나갔습니다. 대출 이자 35만 원이 매달 빠져나갔습니다. 생활비도 필요했습니다. 통장 잔액이 500만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여보, 제 주얼리라도 팔까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결혼할 때 받은 금반지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뭐라도 찾을게. 그런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를 걷다가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제가 하던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편의점이었습니다. 유리문에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야간 아르바이트 구함, 시급 1만 원. 심장이 뛰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라.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1년 반 전엔 제가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바를 지원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알바 자리 아직 있나요? 젊은 사장이 저를 봤습니다. 23쯤 돼 보였습니다. 아, 네. 근데 야간인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혹시 편의점 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해봤습니다. 사장이 되었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출근했습니다.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을 맞았습니다.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1년 반 전에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제 가게였는데 말입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갔습니다. 새벽 4시쯤 되니 너무 졸렸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생각했습니다. 30년 회사 다니고 차장으로 퇴직했습니다. 후배들이 인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3 사장한테 고용된 알바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한 달 일했습니다. 한 달에 22일 출근했습니다. 하루 8시간이었습니다. 급여는 176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내 월급이구나. 통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편의점 할 때는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적자 메우느라 다 날아갔지만 말입니다. 지금은 176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확실했습니다. 손해볼 일이 없었습니다. 일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알바가 더 낫네. 사장 시절엔 하루 16시간 일했습니다. 한 달에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일해서 손에 쥔 돈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좋을 때 얘기고 나중엔 적자였습니다. 지금은 하루 8시간만 일합니다.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제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한 달에 176만 원이지만 확실합니다. 사장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구나. 그걸 배웠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 할만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왔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제 편의점에 자주 오던 단골이었습니다. 사장님? 그 손님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아, 네. 여기서 일하세요? 가게는요? 접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많이 힘드셨겠네요. 네. 그 손님이 나간 뒤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 현실이었으니까요. 2024년 9월입니다. 지금입니다. 여전히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입니다.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입니다.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야간 들어가는 거죠? 네. 23 사장한테 대답합니다. 65 나이의 말입니다. 냉장고 앞에 섭니다. 우유 유통기한을 확인합니다. 2년 전엔 제가 사장이었는데 지금은 알바입니다. 새벽 4시쯤 되면 너무 조용합니다.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봅니다.
저 멀리 제가 하던 편의점 자리가 보입니다.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와 있습니다. 치킨집입니다. 나만 망한 게 아니구나.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3번 바뀌었습니다. 편의점, 카페, 치킨집. 다 1년을 못 버텼습니다. 그걸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만 못한 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 자리 자체가 문제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편의점은 안전하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대기업 브랜드니까 믿었습니다. 본사가 도와준다니까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편의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100m마다 있었습니다. 서로 손님을 빼앗는 전쟁터였습니다. 온라인 배달이 너무 빨랐습니다. 15분이면 집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이 굳이 편의점에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본사도 포기했습니다. 위약금까지 면제하며 폐업을 권했습니다. 왜 그때 그걸 몰랐을까? 지금 생각하면 신호가 있었습니다. 길 건너에 CU가 들어왔을 때, 옆 건물에 세븐일레븐이 들어왔을 때, 그때 나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2억 5천만 원 투자했으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독이었습니다. 손실이 더 커졌습니다. 경제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몰 비용에 집착하지 마라. 이미 쓴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알았습니다. 지금도 빚이 5천만 원 남았습니다. 한 달에 176만 원 벌어서 조금씩 갚고 있습니다. 30만 원씩 갚으면 16개월 남았습니다. 1년 반입니다. 그때가 되면 67입니다. 그때는 뭘 하지? 걱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가끔 돈을 보탭니다. 아버지, 이거 쓰세요. 아니야. 내가 뭐하라? 괜찮아요. 제가 결혼 자금으로 모으던 건데 나중에 모으면 돼요. 고마우면서도 미안합니다. 아들 결혼 자금까지 쓰게 만들었으니까요. 아내는 요즘 가끔 교회 청소 일을 합니다. 한 달에 50만 원 받습니다. 여보, 우리 이것도 다 지나갈 거예요. 그래. 그러겠지. 그렇게 위로하며 살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느낍니다. 제가 했던 실수를 다른 분들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편의점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본사가 도와준다는 말도 반만 맞습니다. 시장을 봐야 합니다. 주변에 편의점이 몇 개인지, 손님이 얼마나 오는지, 배달 앱이 얼마나 빠른지, 그걸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30년 경력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경력은 소용없었습니다. 시장이 변했으니까요. 고수들은 이미 떠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개 하던 사람들이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그걸 보고 알았어야 했습니다. 위험 신호라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나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초보의 착각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편의점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2억 2천만 원 쏟아부었습니다. 1년 반 하루도 안 쉬고 일했습니다. 그 결과는 1억 6천만 원 손실이었습니다. 지금은 65세 시급 1만 원 알바입니다. 5천만 원 빚이 남았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불패 신화는 없었습니다. 새벽 6시입니다. 교대 시간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사장님. 아침 알바가 왔습니다. 대학생입니다. 응, 수고해. 가게를 나섭니다. 해가 뜹니다. 집으로 걸어갑니다. 오늘도 하루를 버텼네. 그렇게 생각하며 걷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편의점이나 다른 창업으로 어려움 겪으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시니어들이 서로 조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빚 갚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